모처럼 만에 반등이 나왔고 2시, 3시경에도 변동성이 크지는 않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455선의 움직임, 물론 장중 고점 63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고점 대비 탄력이 아주 급격하게 둔화되지는 않는데요. 거래소는 한 6.7조, 그리고 코스닥 거래소는 7.4조, 코스닥 시장은 6조 원 정도의 거래 대금 실려 있습니다. 코스닥이 반등 여력에 비해서 거래 대금이 아주 많이 또 실리진 않았는데요. 오늘 반등의 의미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순재 루크투자연구소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모처럼 만에 기분 좋은 반등으로 마감을 앞두고 있는데요. 먼저 임순재 대표님,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우리 쉬었던 기간에 악재가 새롭게 발발하면서 위축됐던 시장입니다. 어제 반등 이후 2시 구간에 다시 고꾸라지면서 우리는 이대로 반등이 어렵나 싶었는데 오늘 시원하게 반등을 주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영향을 무시할 수 없겠죠. 이제 매크로발 악재에서 시장의 시선이 펀더멘털, 실적 장세로 돌아서는 단초라고 이야기해도 되나요? 네, 어저께 일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제 문제 자체가 이제 지역적인 이제 문제다라는 인식이 좀 강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좀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미국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전날 하향 안정을 보이면서 위험 자산 선호에 대한 그런 이제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좀 회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 시장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이제 고객 예탁금이 이제 47조 원대로 이제 하락을 했다라는 게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작용으로 할 가능성은 있고요. 특히 거래 대금 자체가 아직까지는 실리지 않고 있다라는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좀 더 시장이 좀 변동성이 있는 구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제 기업 실적들이 계속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 실적들이 호조를 보이면서 이렇게 호조를 보이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주가가 강한 이제 탄력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LG전자 같은 경우도 좋은 호실적으로 인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이제 실적을 발표하면서 비교적 좋은 주가 흐름이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3분기 이제 영업 실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잠정치지만 매출이 67조,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2조 4천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2조 원대는 이제 올해 처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실적이 어느 정도 2분기가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도 커진 것도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전분기 대비 이제 증가율이 좋았다라는 부분인데요. 매출은 전분기 대비 11%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258% 증가할 만큼 일단 분기 단위로는 좋은 그런 실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 여전히 좀 부진함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부담스럽게 좀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모바일 부분의 그 실적이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다라는 게 일단 갤럭시 폴더블 폰에 대한 그런 이제 시장 반응이 좋은 그 이유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이제 실적도 이제 나왔습니다. 3분기 실적이 8조 2천억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한 7.5%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영업이익도 7,300억을 기록을 하면서 40%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내 선제적인 투자에 대한 그런 이제 수혜로 인해서 AMPC 보조금이 영업이익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올 상반기에 2천억에 비해서 3분기에만 2,155억 정도가 지금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근데 대신 이제 이렇게 AMPC 보조금을 제외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개선되는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라는 거는 향후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지 여부는 조금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지정학적 리스크는 아직 남아있어서 좀 더 체크가 필요한데 단기적으로 저점에 대한 확인을 보여줬던 건 확실히 실적에 영향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LG전자, 삼성전자, 오늘 LG에너지 솔루션까지 확실히 하방에 대한 안도 랠리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실적 영향이 있었군요. 삼성전자는 코스피가 견인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반도체 비중이 아주 강하진 않았지만 오늘 2차 전지, 엔터라든지 그동안
쉬었던 종목들이 같이 올라왔어요. 특히 어제 2차 전지가 장중에 에코프로 86만 원, 80만 원 깨지면서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뺄 때에도 2차 전지, 들어 올릴 때에도 2차 전지, 이걸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될지 모르겠고 코스닥 안에서도 좀 개별적인 접근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오늘 800선 회복 어떤 의미 있어요? 일단 800선 회복은 아직은 의미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800선을 회복했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어제 고점인 823을 돌파해야만 진정한 반등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어제 이제 2,400을 지지를 한 상태에서 2,400을 3일 동안 지지를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서 이제 오늘 삼성전자발 뉴스 때문에 이렇게 딱 올라와 줬다라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823을 뚫어주지 않는다라면 그러네요. 아직은 이게 지금 올라간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800선을 돌파했다라는 의미는 일단은 우리가 플러스를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2차 전지가 결국 이끄는 건데 이게 무엇이냐? 결국 임순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어떤 트리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LG 엔솔이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2차 전지 셀에 대한 실적이 긍정적인 모멘텀을 보다 보니까 반도체와 별개로 우리가 기다렸었던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분들, 지금 현재 2차 전지가 그동안 충분히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셀과 소재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두 가지 관점에서 다른데요. 일단 셀과 소재는 이익을 내는 구조 자체가 다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소재 같은 경우 막대하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투자에 따른 이익을 못 내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못 내는 거. 이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일단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숫자만 보게 된다라면 실망감을 좀 나눌 수도 있겠죠. 우리가 2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생각보다는 좀 덜 나왔어도 그래도 긍정적으로 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주 잘 나왔지만 아주 그냥 너무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 나왔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투자에 따른 부분이고 이건 감안한 거거든요. 어차피 미래를 위한 투자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쪽 밸류에 대해서 따질 때 여전히 투자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미래 가치를 따지다 보니까 지금 당장 실적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가뜩이나마 각종 재료에 목말라 있었던 2차 전지 업체에서는 LG 엔솔의 정말 단비 같은 소식 이런 것들이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힘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라는 것이 지수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전히 불안한 것은 현재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죠. 오늘 하루 올랐다라고 해서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끝나는 게 아니고 내일 모레까지 이 트리거가 움직여줘야만 이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거든요. 이번 주까지는 수급 불안감들이 살아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나머지 코스닥들 같은 경우는 크게 땡기는 건 없죠. 오늘 시장이 강하니까 시장만큼 올라가는 것은 올랐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죠. 시장만큼 오르는 정도로 기술적 반등 구간에 있고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이번 주까지만 오늘 이제 수요일이니까 네. 내일 정도 모레 정도까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닥 800선 회복은 잘했는데 거래소는 지금 10월 고점을 오늘 만들어냈거든요. 다만 코스닥은 전일 저점 823선을 오늘 장중에도 뚫지 못했습니다. 현재도 820선 아래고요. 이런 측면에서 2차 전지 움직임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전망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차 위원님은 답을 일정 부분 주셨어요. 임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기업 실적으로 하방을 어느 정도 지지했고 게다가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발발로 인해서 추가 고강도의 긴축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라는 시각이 시장 안에 팽배하지 않습니까? 본격 반등에 좀 희망 회로를 돌려도 될까요? 오늘 아시아장 다 좋던데요, 어제 오늘. 네, 어제 오늘 좋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이제 아시아 증시 중에 가장 좋은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추석 이후에 계속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반발 매수가 이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3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커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9월 달 수출 데이터가 예상보다는 이제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국내 기업 입장에서 수출이 잘 된다라는 건 그만큼 실적 개선세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4.8%대를 이제 고점으로 해서 일단은 조금 하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연준 인사들이 계속 이제 좀 비둘기파적 그런 이제 발언이 이어지면서 아마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좀 희석되고 있다라는 게 투자 심리를 전체적으로 좀 살린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2일 날 이제 미국의 CPI 지표가 이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지표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다시 재정립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같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 대표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 CPI 이번에 그래도 전월 대비로는 그 증감률이 좀 주춤할 것으로 예상치가 네, 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확실히 좀 안도하지 않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11월, 12월 올해 안에 한 차례는 인상할 거야라는 시각 자체가 CPI가 둔화됨에 따라서 이제 올해는 동결로 간다. 이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CPI가 지금 뭐 예상치를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조금 소폭 하향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전망치가 좀 강한 그런 모습들 인플레 보입니다. 우려가 잦아들 거다. 그러니까 잦아든다라고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많이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하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그런 느낌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 만약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네.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지금보다 조금 더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섹터 측면에서는 오늘 반도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영향력. 차영주 의원님, 삼성전자 이번에 분기로 봤을 때 이익은 올해 들어 첫 이익 조원대 넘어선 거잖아요. 잘했다고 보시는지 반도체 쪽에 적자가 축소되는 것을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전에 임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폰 사업부, 디스플레이 이쪽에서 개선된 것을 큰 의미를 둬야 할지 어떻게 해석하세요? 세모 정도 저는 점수를 주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50점이에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삼성전자는 임신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사업부들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휴대폰 사업부라든지 디스플레이 사업부에서 지금 이익을 실적을 견인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한 10조 정도 이익을 냈다. 그러면 디스플레이와 지금 이제 휴대폰은 지금 정도 이익을 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략 정도 봤을 때 우리가 DS 사업부에서 한 3조 정도 적자 낸 걸로 보니까 반도체? 그러면 디스플레이와 휴대폰에서 대략 한 5조 정도, 물론 이제 다른 사업부 없다라고 치고 5조 정도 영업이익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반도체가 3조를 깎아먹은 거죠. 근데 삼성전자가 10조 이익을 냈다라고 하면 둘 다 합쳐서 5조 낸 거고 반도체가 오롯이 5조를 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삼성전자가 반도체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휴대폰과 디스플레이는 평타 정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이런 사업부가 얼마 이익을 내는지 그렇게 중요시 안 봤었던 사업부인데 워낙 반도체가 지금 죽을 쓰다 보니까 이게 지금 상대적으로 부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삼성전자를 휴대폰으로 보십니까? 반도체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반도체를 보고 있는 거고 적자가 줄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도 임신재 대표님하고 잠깐 여담을 나눌 때 지금 막대한 재고 물량들을 어떻게 소진할 것인가 예. 이게 상당히 지금 삼성전자가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우리가 주식을 보는 데 있어서 걱정거리다라고 말씀드렸고 HBM이 빨리 올라가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재고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HBM이 빠르게 DDR5가 빠르게 판매가 되면서 이것에 대한 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여줘야 되겠죠. 그 부분이 관건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적자가 줄어들었고 이 추세가 지금 이제 오늘 뭐 일부 전문가분들께서 얘기하는 거 보면 그 적자가 줄어든 폭이 9월 달에 많이 줄어들었던 걸로 예상을 해요. 7, 8월보다는 9월 달에 줄어들면 이게 이제 10월, 11월 달에 이것이 본격적으로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반도체 DRAM 가격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DDR4, 5 가격 다 올려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 추세가 되면 내년 상반기가 되면 그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흑자난이 될 걸로 봐요. 그러면 자 계산해 보십시오. 5조를 깔고 가고 있고 이게 뭐 한 4조까지 줄어든다고 치더라도 4조를 깔고 가고 있고 이 적자가 줄어들기 시작한다면 이제부터는 바닥 찍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부터는 바닥 찍었다 보고 적자가 1조, 2조 줄어들 때마다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는 이익이 1조, 2조씩 늘어나는 이제 개념이에요. 반도체 적자가 있더라도 줄어드는 만큼 우리가 보는 숫자의 이익은 늘어나는 개념으로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는 바닥을 좀 찍었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고 바닥을 찍었다와 급등은 좀 다른 얘기긴 하겠습니다만 더 이상 나빠질래야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은 최악의 국면은 지난 게 아니겠나 이런 수치상 계산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 의원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고 네. 싶은 게 공급 쪽의 이슈는 물론 감산 효과 받으면서 지금 그 효과가 디램 가격 상승이라든지 메모리 반도체의 회복으로 나오는 게 맞긴 하잖아요. 다만 수요가 개선되고 있다는 시그널은 아직이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재고 소진 그 속도만 따라간다면 수요도 뒷받침될 거다 이런 논리가 가능한 건가요? 아니죠. 이건 좀 별개죠. 우리가 이제 수요와 관련된 부분들은 수요를 이제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올 초만 하더라도 2019년 재고 사이클과 비교할 때는 디램에 대한 수요를 봤었죠. 근데 디램에 대한 수요는 제가 MTN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년과 2021년에 과잉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없기 때문에 쌓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이제 앵커도 우리가 2020년과 2021년도에 노트북 한번 바꾸셨을 거 아니에요. 저도 바꿨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
어앵크도 노트북을 바꿨고 저도 노트북을 바꿈으로써 초과 수요가 있었던 부분들이고 네. 그거에 대한 후유증으로 디램이 쌓이고 있는 거고 이거를 뛰어넘는 게 인공지능과 관련된 HBM이거든요. 새로운 수요. 그렇죠.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예. 이게 지금 재고가 지금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 수요를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수요가 나타난다는 신호는 없어요. 네. 삼성전자가 가격을 올린 거는 수요 때문이 아니냐? 가격을 올렸지만 매출이 늘어나는 것보다 아직은 재고가 더 쌓이고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한번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메리츠증권에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대한 코멘트 나오면서 앞으로 소극적인 투자가 적극적으로 바뀌는지 수요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차 의원님은 일단 공급 쪽의 이슈 재고를 털어내느냐가 중요하고 결국은 수요단의 이야기는 HBM3로의 전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별개로 보자라는 코멘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임 대표님 지금 전공정, 후공정 오늘 들썩였던 소부장단 안에서는 반도체주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쏟아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쏘아올린 공, 그 안에서 힌트를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 뭐 반도체 업황이 개선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전공정, 후공정 다 좋아진다고 다 봐야겠죠. 같이 좋아진다. 네, 그렇죠. 오늘은 그- 후공정이 일단 더 강했던 네, 거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그 시장 내에서는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이제 HBM3에 대한 뭐 인식들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BM3를 하기 위해서는 전공정보다는 이제 후공정 패키징 과정이 좀 더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좀 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삼성전자에서 향후에 좋아지려면 HBM3에 대해서 얼마만큼 매출이 증가하느냐라는 그렇죠. 부분을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공정보다는 단기적으로는 후공정에 좀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반도체의 생산이 이제 현재 감산 중에 있는데 만약 감산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다 되고 다시 증산에 접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시점에서는 후공정뿐만 아니라 전공정 업체들도 같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 관심주 에 앞서서 특징주 하나만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카카오인데요. 카카오가 바닥권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거 의미 있는 반등으로 볼 수 있을지 사실 2021년부터 줄줄줄 밀려 내려온 게 지금 현재까지 하락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미 국채 금리가 좀 안정화됐다라는 측면에서 성장주가 고개를 든 건데 의미 있을까요, 차 의원님? 지금 조금 뭐 우리가 그 지난 7월 말에도 이렇게 한번 좀 4일 정도 들어주다가 잠깐 올라왔다가? 그냥 밀렸고 오늘 이제 3일 정도 들어주다가 역시 10일 이동평균선을 맞고 예. 떨어지는데요. 거래량이 그때보다 더 안 좋습니다. 거래량이 더 그때보다 안 좋다라고 보면 그때만 하더라도 4일 천하만 하더라도 거래량이 지금보다 한 3배 정도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오히려 거래량이 줄어든다라고 보면 아직까지는 조금 그러니까 제가 카카오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리는 딱 한마디가 있습니다. 카카오 뭐로 돈 벌래? 지금 카카오가 카톡을 하고 있고 카카오뱅크라는 건 이거는 그냥 사업이에요. 이걸로 돈을 추가적으로 버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하고 있는 현재 주가가 이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모멘텀이 뭔가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멘텀이 찾을 때까지는 그러니까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올 때까지는 네.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리 안정화라는 이 우호적인 환경 자체로만은 이 종목이 추세 상승을 보이긴 어렵다. 이렇게 의견 주셨네요. 카카오였습니다. 관심주 듣고 마무리합니다. 임 대표님. 네, 오늘은 이제 반도체 관련된 뭐 종목 중에서 아. 심텍 쪽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반도체형 이제 PCB를 이제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고성능 이제 메모리 반도체 수요 회복으로 인해서 일단 실적 턴어라운드가 이제 기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뭐 반도체에 대한 이제 생산이 감소를 하면서 이런 뭐 PCB와 같은 이런 부자재에 관련된 부분의 매출이 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DDR5 그다음에 HBM3와 같은 그런 이제 고성능 칩들이 이제 계속 이제 판매가 생산이 증가를 하면서 관련된 그런 이제 수요가 같이 공급도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이제 하반기 이후에 DDR5 D램이 아마 크로스 오버가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4분기 아니면 늦어도 이제 내년 초 정도에는 이제 DDR5와 DDR4가 이제 크로스 오버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다라고 하게 되면 DDR5가 상대적으로 좀 더 고부가 가치인 DDR5용 PCB의 생산이 좀 더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해도 네. 일단 이번 분기에는 3분기죠.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치가 커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이 한 86만 주, 그다음에 연기금이 28만 주 정도 순매수를 보였고요. 매수 가격은 오늘 이제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네. 39,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가격은 45,000원, 손절은 3만 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판주 많이 올라온 것 같기는 한데 아직 여력 있다. 45,000원까지 봅니다. 심택 오늘의 관심주였습니다. 두 프로는 보내드릴게요. 차영주 전문위원 임순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